자, 이 10월 먹는 게 참 중요한 달입니다. 네. 자, 매번 겨울이 또 찾아오면 뭐 최강 한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 한파를 잘 견뎌내려면 지금 잘 드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 바로 해물밥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겁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저는 여기 홍합에다가 굴 그리고 전복하고 새우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했는데 만약에 뭐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이 중에 한 2가지든 3가지든 뭐 적당히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거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해물만 넣기에는 또 뭔가 아쉬우니까 지금 제철일 때 또 맛있는 버섯이랑 연근 같이 네.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당근까지. 네. 그래서 요거를 전부 좀 잘게 깍둑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1cm 정도 되는 사각썰기를 해주시는 거죠. 연근은 또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네, 좋고 그쵸. 특히나 뭐 소화, 뭐 위에도 참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느낀 이 연근은 네. 스펀지 같아요. 아,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드세요? 왜냐하면 어떤 요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양념이라든지 그런 걸 잘 흡수해서 맞아요. 그 맛으로 잘 탈바꿈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연금의 약간 그 아삭거리는 느낌을 또 사실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질감도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 네. 당근도 마찬가지로 깍둑썰기. 근데 뭐 나는 채 써는 게 더 편하다 하시면 사실 이것도 채 썰어서 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율은 조금 비슷하게 연근하고 뭐 당근하고 버섯 잘라진 상태가 네. 양쪽으로 좀 비슷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cm 정도 깍둑썰기.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수험생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이맘때쯤 되면 가장 지치거든요. 맞아요. 아, 예전에는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지만 네. 뭘 먹느냐에 따라서 하루 그 에너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에너지도 달라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먹으면서 좀 힐링이 되고 위로받는 게 있잖아요. 먹는 게 행복이죠. 네. 그래서 또 잘 먹고 나면 막 속상하고 이런 것도 좀 풀리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일단 채소 종류는 이렇게 다 준비를 했고, 네. 굴과 홍합은 그냥 이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주시면 되는데, 전복은 손질을 좀 해주셔야지 되잖아요. 전복이 좀 손이 가죠. 예. 자, 전복은 일단 솔로 제가 이제 문질러서 깨끗이 씻은 닦고, 거예요. 네. 씻은 건데, 전복은 보면 이제 여기 두툼한 부분이 있고 여기 얇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얇은 부분 있는 요 끝에 쪽하고 닿아 있는 부분에 여기 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은 제거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 좀 이런 납작하고 날카로운 숟갈로 껍질 쪽을 최대한 긁으면서 살을 떨어뜨려 주세요. 전복이 싱싱하네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요 내장은 따로 모아서 뭐 죽을 끓이시거나 전복 내장밥 네. 같은 걸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떼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입이 있잖아요. 예. 자, 이 부분은 잘라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먹기 좋게 납작 썰기. 근데 사실 들어가는 해산물은 뭐 없어도 되고요. 사실 굴철에는 굴밥만두 우리가 해 먹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보양식 느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좀 다양하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자, 이제 밥 안 치면 되는 거죠. 일단 쌀은 먼저 불린 상태에서 네. 여름철에는 한 30분 정도 불리면 충분히 부는데, 날씨가 좀 차가워지면 1시간 정도 불려주시는 게 정도, 좋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불리셔서 먼저 만약에 오늘 이제 3컵의 쌀을 가지고 밥을 짓는다라고 하면 오늘 해산물과 채소에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밥을 짓는다고 했을 적에 불린 쌀의 양과 물의 양을 동량으로 잡아요. 예. 동량으로 잡는데 오늘은 반만 잡을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해산물에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나올 거고 오. 채소에서도 또 수분이 나올 네.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제가 넣는 양하고 맞춰서 하시게 되면 반만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쌀을 넣고 불린 쌀이죠. 네. 불린 쌀도 이제 체에다가 받쳐서 준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체에 받치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되면 물 옆에 있는 수분 때문에 밥 양을 정확히 잡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체에 받쳐서 수분 양 충분히 빼주시고 요 위에다가 해산물을 얹도록 할게요. 요거는 새우, 홍합, 홍합, 굴, 이거 얹어주시고 바다의 우유죠. 굴이. 네. 자, 요 위에다가 채소도 같이 섞어서 좀 얹어줄게요. 전복은 마지막에 들어가나요? 전복은 가장 위에 얹어주도록 할게요. 펴주시고 위에 전복까지. 전복을. 그리고 나서 다시마 다시마물. 물을 부어주시고 다시마도 그냥 위에 같이 얹혀서 아. 밥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 상태로 밥솥에 넣고 취사 버튼을 눌러주면 되죠. 선생님 설마 네. 끝난 건가요? 밥은 그걸로 끝나는데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서 같이 비빌 네. 거예요. 됐습니다. 예. 해물밥이 맛있게 될 동안 네.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게 되는 양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념장은 사실 뭐 거의 우리 집에 있는 재료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는데 밥을 이제 비비실 적에 양념장이 골고루 퍼져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양념장이 너무 간이 강한 상태가 되면 골고루 비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이제 고르게 맛이 퍼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을 약간 섞어서 조금 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래서 간장만 간장. 넣지 마시고 여기에 물을. 물도 조금 동량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 예. 넣어주시고 쪽파 아니면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쪽파 대신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해물밥은 네. 이제 밥에서 밥이 다 됐습니다. 라고 네네. 할 때까지 저희는 네네. 배추 겉절이를 좀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찹쌀풀을 쓰실 적에는 물 한 컵당 가루 한 큰술 잡으셔서 풀어서 그냥 불 위에서 끓을 때까지만 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끓은 다음에 그냥 식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대로 풀은 준비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겉절이는 일단 자, 이거는 그냥 넣어주시고 그냥 찢어서 네. 김장도 그렇고 이 겉절이도 그렇고 이건 만들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김치도 사실 익은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네. 또 이제 안 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날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제 좀 겉절이를 좋아하시죠. 맞습니다. 예. 김장 때 되면은 김치가 다 떨어져요. 맞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무쳐서 드시면 또 새롭게 드시면 딱 되죠. 이맘때가 김치가 좀 애매하게 없는 때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배추는 소금물에 절여주세요. 소금물을 부어서 절여주시는데, 그 소금 적당량하고 그 소금물하고를 섞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슬쩍만 골고루 좀 해주면 좋겠다 하면 전체적으로 그냥 소금물에만 해서 좀 담갔다가 빼주셔도 괜찮아요. 이때 그럼 절이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제 큰 배추 하나 정도를 할 적에는 한 컵 정도의 소금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뿌려주시고 반 정도는 소금물로 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소금물로 하셔서 좀 담그셨다가 이 줄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적에 휠 수 있을 정도. 흐물흐물해졌을 때. 흐물까지는 아니고 흐물 얘가 아니에요. 부러지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부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러지지만 않을 정도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사실 좀 준비를 해왔어요. 시간이 걸려서. 여기 좀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접어도 얘가 이제 부러지지는 않을 정도까지만 절여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쪽파 한 3cm 정도씩
그러면 네네. 그 겉절이랑 쪽파를 넣은 다음에 양념을 위에 부어요? 아니면 양념을 만들어 놓고 아니죠. 하나요? 양념을 먼저 만들어서 같이 나중에 이제 같이? 버무려 주시는 게 좋은데 네. 일단 양념 맛 자체를 서로 어우러지는 상태로 섞어 주셔야지 나중에 양념이 버무려져도 더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까 풀을 써놨었잖아요. 네. 풀 넣어주시고 저는 이 풀 보면 네. 예전에 저희 그 증조 할머니랑 할머니께서 네. 이 풀을 만들어서 네. 종이에 이렇게 붙이셨거든요. 종이에요. 네. 뭐 하는 종이에요? 종이 붙이려고. 아, 진짜 풀로 옛날에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어렸을 때는 네. 이런 조그만 통에 이걸 되직하게 쓴 풀을 네. 밀가루 풀을 넣어가지고 네. 그걸로 풀로 그치요? 종이 붙이는 걸 했어요. 네, 그거 맞죠. 말씀- 예. 맞아요. 바로 그거. 제가 어릴 적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걸 풀로 쓰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분들은. 저 어렸을 적에는 요즘은 뭐 딱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는 전부 그 풀로 썼었어요. 이게 풀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되직한 게 풀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찹쌀도 안 쓰고요. 네, 밀가루. 맞습니다. 밀가루로 해. 응. 밥풀도 좀 막 붙이고. 맞아요. 네. 아까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풀에다가, 그러니까 액체를 먼저 다 섞어주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넣기 전에. 네. 그래서 지금 액젓을 넣었고, 새우젓도 새우젓. 넣어주시는데, 네. 나는 뭐, 액젓이든 멸치액젓이든 까나리액젓이든 새우젓이든 하나뿐이 없다 하면 그거 하나로 그냥 다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섞어주신 상태에서 여기에 설탕도 설탕. 이때 같이 넣고 고르게 섞어줄게요. 자,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고 가루가 불려지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정도까지 되면은 네. 이때 다진 다진 마늘도 넣어주시고 다진 생강. 생강도 넣어주시고 통깨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겉절이에 뭐 넣으시는 분도 있고 안 넣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양념이 끝났고 절여놨던 배추 물기 적당히 좀 뺀 상태에서 버무려 여기 주시면 끝인 거죠. 자,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네. 겉절이보다는 그렇게 좀 잘 익은 푹 익은 김치 맛을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런 겉절이가 땡길 때가 있거든요. 네, 예. 이런 풋풋한 그 배추 겉절이를 드시고 싶을 때는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 레시피가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배추 겉절이를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레시피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버무려 주세요. 근데 겉절이는 네. 바로 먹잖아요. 그렇죠. 이거 시간이 지나서 먹게 되면 맛이 어떻게 변하나요? 사실은 김치랑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겉만 슬쩍 절여서 버무려 먹는다 그래서 겉절이라고는 하는데 네. 막상 들어가는 양념은 우리가 김치 양념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냥 익은 김치랑 비슷한 맛이 나요. 지금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지금 겉절이는 사실은 바로 버무려서 먹는 음식이니까 맛 네. 있죠. 한번 드셔보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죠? 티 났나요? 자, 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그런 거보다 네. 저는 뭐 추천해 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골라드릴게요.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추가 너무 절여지면 오히려 겉절이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장할 때 같이 뭐 절이는 것보다는 조금 덜 절인 상태, 그 상태로 해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죠. 큰일 났어요. 입맛이 살아났습니다. 아, 그래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완성된 거죠? 예, 완성됐어요. 완성 접시를 가져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겉절이는 바로 버무려서 먹을 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푸짐하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다 되면 해물밥하고 같이 곁들이면 맛있게 정신이 드실 수 번쩍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푹 익은 김치에 좀 물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 딱 맞는 입맛을 확 살려줄 배추 겉절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해물밥은
그 시간 관계상 네. 좀 미리 좀 제가 준비. 좀 미리 만들어놨어요. 네. 네. 앉혀놨는데. 저야 좋죠. 그럼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다 잘 됐나요? 네, 아우, 아우. 여기 위에 다시마만 좀 건져주시고요. 사실 요즘 뭐 새우도 그렇고 네. 그리고 홍합 이런 것도 다 손질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사서 밥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물기만 빼서 올리거나 아니면 뭐 정 마음에 좀 걸리시면 소금물에 한번 헹궈만 주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갈수록 사실은 좀 더 깊은 맛이 나게 되는 거니까 해물 좋아하시면 해물을 좀 더 넉넉히 넣으시고 아니면 또 채소를 좋아하시면 채소 넉넉히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네. 밥을 영양밥 같은 거 만든다라고 네. 하면 처음에 센 불로 했다가 뭐 중약불로 했다가 뜸 들이고 뭐하고 그러면 또 번거롭고 또 실패할까봐 걱정되죠. 그러니까요. 그거 네. 계속 불 보고 있으면 맞아요.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고 밥솥에 딱 맞아요. 넣으면 완성인 거잖아요. 실패 확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 이제 물의 양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에서 수분이 나올 거 감안하셔서 네. 그거 조절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자, 그리고 여기 양념장. 자, 끓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해물밥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력을 올려줄 해물밥과 그리고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는 배추겉절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일단 아까 제가 그 밥솥에서 해물을 딱 꺼낼 때 그 해물의 향이 싹 났거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럼 맛은 어떨지. 네. 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이거를 그냥 밥하고 겉절이하고 드셔도 맛있을 것 같고 네. 양념간장 또 비벼 드셔도 괜찮고. 자, 전복, 새우, 홍합, 굴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볶거나 그렇게 되면 열을 많이 가하게 되면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드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모양 그대로 맞아요. 탱글탱글하게 있으니까 팽팽하고 그렇죠. 뭔가 네.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양념장을 또 얹어서 먹어보니까 네. 사실 이 양념장에 뭐 특별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꿀을 넣은 것도 아닌데 네. 뭐 이렇게 달아요. 아, 그래요? 달달함이 더해지니까 밥을 더 먹게 돼요. 밥의 맛이 올라가니까. 네. 와, 마술 같은 마술 해물밥이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정신이 없네 제가. 밥이랑 같이 사실 그 겉절이는 또 밥하고 같이 드셔야 또 그럼요, 맛있는데, 예. 그죠? 네. 자, 여기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척척 얹어 먹어야 척 얹어서 제맛이죠. 이걸 싹 말아서 네. 아우. 또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제가 겉절이를 싸서 먹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 겉절이의 그 매콤한 맛이 입을 싹 두르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씹다 보면서 해산물의 맛, 연근의 맛, 어우러져요. 그리고 이 밥이 또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계속 씹다 보면 당이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밥이 여기 또 있는데 밥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넘겨요. 다시 한번 돌려서 씹고 넘기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씹고 꼭꼭 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저것의 맛을 다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해지지 않나. 맛있는 건강한 식재료도 있지만 밥을 또 꼭꼭 오래오래 많이 먹게 되니까 또 건강까지 함께 챙기지 않나 또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네. 선생님의 요리는 거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쉽고 뚝딱 만들어 주시니까 뭐 시청자분들도
요 그대로만 하시면 제가 느끼는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EBS를 시청해 주시는 최호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역시나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말 맛있는 요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규 씨랍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